제발, 제발요. 제 딸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보라 씨. 그러게 처음부터 말을 잘 들으시지 그랬어요. 당신 딸 예쁘던데? 중학생이죠? 박도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헌 성경책을 탁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만하시죠, 박 장로님. 문이 열리며 저 김현수가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이제 끝이다, 박도진. 저는 손에 든 녹음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그보다 2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의 어느 오후, 카페 오후의 쉼표는 한산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이 떠나고 저 혼자 카운터를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화장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지만 손님은 모두 나갔는데 이상했습니다. 누가 있나?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문 앞에 섰을 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에 누구 계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40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여자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자의 손목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시퍼렇게 든 멍 자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손가락 자국처럼 선명하게. 누군가에게 잡힌 흔적이야. 30년간 프로파일러로 살아온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닙니까?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구원의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저는 그냥 이 카페 주인입니다. 김현수라고 합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김보라라고 해요. 저 정말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시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녀를 구석 자리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김보라는 한참을 말없이 찻잔만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지역 사랑 나눔 봉사단이라고 아세요? 박도진. 그 이름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 거기서 요양보호사로 일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박 장로님이 그렇게 착하고 좋으신 분인 줄 알았죠. 김보라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역시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후원금을 빼돌리고 있어요. 그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중장부가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김보라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몰래 찍어뒀어요. 증거로 남기려고. 그런데 그게 들켰어요.
들켰다고요? 네. 어제 박 장로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김보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쁘게 잘 컸다고, 중학교 2학년이면 딱 예쁠 때라고, 이 계자식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협박을 당하신 겁니까? 네.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근데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누구한테 말하면 제 딸이, 김보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그때와 똑같아. 똑같은 수법이야. 순간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젊은 경찰이었고, 교회 봉사 모임에서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자. 28의 젊은 미혼모였습니다. 박도진은 그녀에게 후원을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형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박 선생이 제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말 듣지 않으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도진은 완벽하게 증거를 지웠고 저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녀는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약해서,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보라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김보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선생님은, 그때였습니다. 김보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 보라 씨. 여기 계셨구나. 박도진이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양복에 넉넉한 미소. 그러나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기다렸는데 안 오시길래 찾아 헤맸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도진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보라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로님. 그냥 커피 한 잔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도 같이 마시죠. 박도진은 태연하게 앉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여기 사장님. 혹시 우리 30년 전에 어디서 뵌 적 없나요? 기억하고 있군.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가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하하. 박도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리듬이 불규칙했습니다. 긴장하고 있어. 나를 경계하고 있군. 보라 씨, 우리 이제 가야죠? 오늘 어르신들 방문 일정이 있잖아요. 네. 김보라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도진의 손이 김보라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어휴, 조심하세요. 넘어지실 뻔했네. 겉으로는 부축하는 척이었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 손에 담긴 힘을. 경고였습니다. 김보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픈 표정이었습니다. 이 자식. 박 장로님.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커피값 받아야죠. 그렇죠.
얼마죠? 박도진이 지갑을 꺼내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5,000원입니다. 여기요. 박도진이 10,000원짜리를 건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괜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보라 씨, 제가 잘 챙겨드릴 테니까요. 그 말에 담긴 위협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스름돈입니다. 아, 그냥 가지세요. 팁으로. 박도진은 김보라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통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박도진이 김보라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보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진이 돌아서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름 끼치도록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대지 마. 카페 문을 닫고 저는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김현수 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30년 전 제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는 한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28세 2025년 3월 15일 사망. 제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김보라 43세 보호 대상. 천천히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윤혜진 교회 봉사 모임 피해자. 30년 전 박도진에게 당했지만 살아남은 또 다른 피해자. 정보가 필요해.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윤혜진 씨. 저 김현수입니다. 30년 전 경찰. 선생님. 어떻게? 박도진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멈춰야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긴 침묵 끝에 윤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요. 내일 오전 10시. 제가 장소 문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리의 가로등. 그리고 그 아래 낡은 교회 간판이 보였습니다. 지역 사랑 나눔 봉사단. 이제 시작이다, 박도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무력함은 이제 없습니다. 이번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봅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의 기척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작됐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카페 문을 잠그고 나는 거리 끝 작은 공원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묵직했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을 다시 마주하는 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 어두운 곳에 봉인해둔 이름. 윤혜진. 정말 올까?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흔들리고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다. 오전 5시 58분. 약속 시간은 6시.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기척이 등 뒤를 스쳤습니다. 흰 코트를 여민 여자가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에 힘이 없었고 오래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맞으시죠? 떨리는 목소리, 낮게 가라앉은 숨.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진 씨, 오랜만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레 앉았다. 손가락이 끊임없이 가방끈을 비비고 있었다. 아직도 두려워하는구나. 윤혜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만 떨었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깨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인간,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김보라 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혜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맞잡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절대 그런 짓 멈추지 않아요. 바람이 스쳤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나는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 씨, 제가 찾은 이유는 그겁니다. 이번엔 끝을 보려고 합니다. 잠시 멈췄다. 혼자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아주 작은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울게요. 하지만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짐승이에요. 알아. 누구보다 잘 알아. 순간 30년 전 기억이 거칠게 밀려왔습니다. 28의 젊은 미혼모, 이수진이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박 선생이 제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 듣지 않으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당시 나는 젊었고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희망이 스쳤다. 정말요? 네.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박도진은 완벽하게 증거를 지웠고 주변 인물들을 매수했으며 심지어 교회 목사까지 그의 편이었습니다. 나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이수진은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약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다. 저 형사, 뭐라도 했어야지. 그러게.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그날 이후 나는 프로파일러로서의 커리어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윤혜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이번엔 다르다. 준비되어 있다. 혜진 씨, 혹시 박도진이 증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아십니까? 윤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 제일 아래 칸. 거기 이중 바닥이 있어요. 이중 바닥? 네. 성경책처럼 보이는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진짜 장부가 숨겨져 있어요. 윤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오래전에 몰래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증거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여줬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였다. 이중장부의 일부. 이거면 된다. 고맙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윤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 사람 지금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김보라 씨한테는 더 심하게.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김보라 씨 딸이 있잖아요. 중학생. 윤혜진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 사람 늘 그런 식이에요. 엄마를 통제하려면 아이를 위협하는 거 3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이수진의 아들처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보라 씨 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학교 아마 지금쯤 등교했을 거예요. 시계를 봤다. 오전 7시 반. 아직 시간이 있어. 혜진 씨, 오늘 정오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박도진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윤혜진이 일어서며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선생님 정말 조심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공원에 혼자 남았다. 나는 잠시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김보라의 딸을 먼저 보호해야 해. 혜진을 보내고 나는 봉사단 건물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건물 유리문에 비치는 내 얼굴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 아마도 박도진일 것입니다. 또 시작이군. 중얼거리자 오래된 기억들이 등 뒤에서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도진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양복, 넉넉한 미소.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김 사장님. 이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들켰나? 산책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세요? 하하, 저도 마침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커피 한잔 하시죠. 박도진이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의 힘이 묘하게 강했다. 경고야.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시간 있어요. 가시죠. 박도진이 내 팔을 잡았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박도진은 내 카페로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역시 여기가 제일 편하네요. 커피 한 잔 주시죠. 네.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박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김 사장님, 혹시 우리 봉사단에 관심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요즘 자꾸 이쪽 근처를 지나가시길래요. 혹시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생각이신가 싶어서. 박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본색을 드러내는군.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입니다. 나이 들면 걷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박도진이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런데 김 사장님, 혹시 우리 김보라 씨 아십니까? 심장이 멈췄다.
어떻게 알았지? 누구 말씀이십니까? 아, 저희 봉사단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인데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커피 마신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도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분 요즘 좀 불안정해 보이던데 혹시 뭐 이상한 얘기 같은 거 하던가요? 함정이야. 아니요.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박도진이 일어섰다. 아, 그리고 김 사장님.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혹시 30년 전에 경찰 하셨던 거 맞으시죠? 온몸이 얼어붙었다. 기억하고 있었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저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때 참 힘든 시절이었죠. 박도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며 돌아봤다. 김 사장님,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괜히 들쑤시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문이 닫혔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위협이야. 노골적인 위협. 박도진이 떠나고 몇 시간 후 나는 약속된 작은 골목길에서 김보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선생님, 어젯밤에 그 사람이 저희 집 근처까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서만 있었어요. 그 사람인지 확신은 못하지만 느낌이.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김보라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은요, 저를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대신 제 딸을 제일 약한 곳을 건드릴 거예요. 그 말에 피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아이, 또 아이. 30년 전과 똑같아. 걱정 마십시오. 딸은 제가 책임지고 지킬 겁니다. 나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보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붙잡았다. 30년 전 이수진도 이렇게 내 손을 붙잡았었다.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약속합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나는 2층 작은 방에 불을 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방 안은 낮게 울리는 고요만 남았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비에 젖은 밤 공기와 섞여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수진. 내 손을 붙잡고 울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종이 위에 손을 올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빈 페이지를 펼쳐 김보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보라 보호 대상. 딸 최우선 보호. 글자를 쓰는 동안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묘하게 스며드는 책임감. 30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엔 내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다. 윤혜진이 보내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정오. 그 사람의 비밀 장부가 보관된 곳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천천히 고여 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 나는 반사적으로 창가에 다가갔습니다. 거리 반대편 가로등 아래 회색 우산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척은 분명했습니다. 박도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약간 들어 이쪽을 바라보는 듯한 자세.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산의 각도를 바꾸며 교회 간판 쪽을 가리켰습니다. 보라고. 그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나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정의나 분노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도망쳤던 나 자신에게 건 마지막 싸움입니다. 나는 창밖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해보자. 이번엔 내가 끝이다. 창밖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산을 접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빗소리만 남았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새벽 4시. 화면에 떴다. 김보라. 이 시간에 나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김보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딸은 친구 집에 보냈는데 제 방에 헌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김보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 책 안에 제 딸 사진이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작했어. 본격적으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이요. 문은 잠갔는데 무서워요. 절대 문 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다. 재킷을 집어들며 계단을 내려갔다. 늦으면 안 돼.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달리기 시작했다. 이수진처럼 되게 할 순 없어. 절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 아니, 구급차. 그리고 그 방향은 김보라의 집. 안 돼. 더 빠르게 달렸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30년 전 그날의 무력함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김보라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허공에 흔들리고 있었다. 늦었나?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보라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구급차는요? 제가 너무 놀라서 과호흡이 와서. 김보라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웃분이 신고하셨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나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딸은요? 친구 집이에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김보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제 집까지 들어왔어요. 문은 분명히 잠갔는데, 열쇠가 있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썼어. 보라 씨, 잘 들으십시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딸을 집에 데려오면 안 됩니다. 친척 중에 믿을 만한 분이 계십니까? 언니가 부산에 있어요.
그럼 오늘 당장 딸을 부산으로 보내십시오. 최소 2주. 2주요? 네. 그 안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김보라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정말 가능할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김보라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나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찻집. 구석 자리에 윤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윤혜진이 주변을 살폈다. 선생님,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죠? 김보라 씨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봉사단 단톡방이 있어요. 이강범이, 박도진 비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올린 글 봤어요. 윤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이강범 보라 씨 괜찮대요. 장로님이 아침 일찍 병문안 가셨어요. 역시 따뜻하신 분. 병문안이라. 선생님, 그 사람. 지금 김보라 씨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예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는 척하면서 나중엔 더 크게 요구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패턴이 있어. 나는 윤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비밀장부 얘기하셨죠? 정확히 어디 있습니까? 윤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제일 아래 서랍. 거기 이중 바닥이 있는데 그녀가 종이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서랍을 빼면 옆쪽에 작은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바닥이 열려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장부. 진짜 장부요. 후원금 빼돌린 기록이랑 협박한 사람들 명단. 윤혜진의 손이 떨렸다. 제 이름도 거기 있을 거예요. 이거면 된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윤혜진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사무실, CCTV가 세 대예요. 그리고 이강범이 매일 밤 순찰 돌아요. 어떻게 들어가실 건데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갈 순 없어. 다른 방법이 필요해. 제가 봉사자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네. 봉사단에서 자원봉사자 모집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윤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위험해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안에서 관찰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나는 결심했다. 적을 무너뜨리려면 적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시간 후 나는 봉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시작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봉사 지원하러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즘 봉사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나를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장로님께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나갔다. 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박도진이 노인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들. 책상 위 성경책. 낡고 테이프로 붙인 흔적. 적의 상징물이군.
그때였습니다. 어머, 김 사장님? 문이 열렸다. 박도진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게 웬일이십니까? 봉사 지원을 하시다니. 나이 들수록 봉사가 좋다고 하더군요. 하하, 그렇죠. 좋은 마음이십니다. 박도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근데 사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시험하고 있어.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박도진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럼 간단한 면접을 해야겠네요. 우리 봉사단은 아무나 받지 않거든요. 얼마든지요. 박도진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봉사 경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그리고 마지막 질문. 혹시 과거에 경찰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심장이 뛰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범죄 관련 업무였습니다. 아, 범죄. 박도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럼 사람 보는 눈이 좋으시겠네요. 누가 거짓말하는지도 잘 아시고. 그런 편입니다. 박도진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갑자기 환하게 웃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김 사장님. 내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박도진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힘이 묘하게 강했다. 우리 봉사단은 가족 같은 곳이에요. 비밀도 서로 지켜주고. 이해하시죠? 경고야. 물론입니다. 박도진은 나를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오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건물을 나왔다. 뒤돌아보니 박도진이 창문 너머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들어왔어. 이제부터가 진짜야. 카페로 돌아온 나는 2층 방에서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펼쳤다. 목표 비밀장부 확보. 장애물. CCTV 3대. 이강범의 야간 순찰. 박도진의 감시. 돌파구. 내부자로 위장 완료. 이강범의 순찰 패턴 파악 진행 중. CCTV 사각지대 확인 필요. 펜을 두드렸다. 일주일 안에 패턴을 파악하고 장부를 빼내야 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혜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아까 단톡방에 이강범이 글 올렸어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새로운 봉사자 철저히 관리하라고.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역시.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윤혜진이 잠시 망설였다. 박도진이 또 다른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말입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새로운 자원봉사자 중에 싱글맘이 한 명 있어요. 28. 딸이 있대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똑같은 패턴. 이름이 뭡니까? 최은영이요. 내일 선생님 만나실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노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은영 28세 마이너스 2차 피해자 예상. 막아야 해. 김보라처럼 되게 할 순 없어. 자정이 넘은 시각, 나는 다시 봉사단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윤혜진이 말한 야간 순찰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계를 봤다. 자정 15분. 그때였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불빛이 움직였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 이강범이군. 이강범은 건물을 한 바퀴 돌며 창문과 문을 점검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듯 했다. 철저하네. 약 20분간의 순찰 후 이강범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졌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정 35분 순찰 종료. 패턴이 있어. 매일 같은 시간이라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회색 우산을 든 남자. 박도진. 심장이 멈췄다. 왜 이 시간에? 박도진은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김현수.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낮게 웃었다. 30년 전에도 못했잖아. 주먹을 쥐었다. 이 자식. 박도진은 천천히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알아. 내가 실패했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어둠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무릎 꿇는다. 박도진. 오전 9시. 나는 봉사단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선생님. 이강범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장로님이 급한 일이 생기셔서요. 그렇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강범이 앞장섰다. 걸음걸이가 군인처럼 딱딱했다. 복도를 지나며 여러 방을 보여줬습니다. 요양실, 상담실, 창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장로님 사무실이에요.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강범이 나를 쳐다봤다. 경고하는 눈빛이었다. 물론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봉사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넓은 홀로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노인 몇 분과 자원봉사자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28쯤 되어 보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노인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최은영.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오신 김현수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은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영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아직 모르고 있어. 위험을.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다. 박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다들 모여 계셨네요. 환한 미소. 하지만 눈은 차가웠다. 김 선생님 첫날이니까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박도진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이 강했다. 같이 가시죠. 뒤돌아보니 최은영이 박도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직 속고 있어. 박도진은 나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담배 한 대 피우면 좋거든요. 저는 안 피웁니다. 그래요? 그럼 바람이나 쐬시죠. 박도진이 난간에 기대어 섰다. 나도 옆에 섰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을요? 왜 여기 오셨어요? 진짜 이유. 돌아봤다. 박도진의 눈이 날카로웠다. 봉사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박도진이 담배를 끄며 웃었다. 선생님, 저도 사람 보는 눈 있어요. 뭔가 목적이 있으시죠? 직접적으로 나오는군.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과거가 후회됩니다. 못다한 일들이 떠오르죠. 못다한 일? 지키지 못한 사람들. 박도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렇군요. 다시 침묵. 김 선생님. 박도진이 낮게 속삭였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좋아요. 괜히 파헤쳤다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완전한 위협이야. 조언 고맙습니다. 박도진은 나를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다. 뒤에서 박도진의 시선이 느껴졌다. 시험하고 있어. 나를.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로님, 저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최은영이었습니다. 박도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럼 사무실로 오세요.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문이 닫히는 소리. 시작됐어.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막아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윤혜진이었습니다. 긴급. 김보라 실종. 연락 두절. 온몸이 얼어붙었다. 안 돼.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긴급. 김보라 실종. 연락 두절. 손이 떨렸다. 또 시작인가. 나는 급하게 윤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김보라 씨가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언제부터입니까? 오전 8시쯤 마지막으로 문자 받았는데 그 뒤로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문자 내용이 이상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미안해요라고만.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수진의 유서처럼.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 근처에요. 김보라 씨 집 앞에. 문 두드려 봤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장로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최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괜찮아요, 은영 씨.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박도진의 목소리.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둘 다 놓칠 순 없어. 택시를 타고 김보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혜진이 대문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문 열쇠 구멍으로 봤는데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여전히 조용했다.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까? 아직요. 실종 신고는 24시간 지나야 한다고. 그럼 늦어. 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1층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혜진 씨, 저 좀 올려주십시오. 네.
뭐라고요? 창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윤혜진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담장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파가 한쪽으로 밀려 있었다. 바닥에 커피잔이 깨진 채 놓여 있었다. 다툰 흔적이야.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휴대폰을 두고 나갔다고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해제되어 있었다. 마지막 문자. 혜진 언니 보라야, 괜찮아? 연락해. 그 아래. 발신 실패. 보내려다가 중단됐어.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가 어질러져 있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위에 헌 성경책. 손을 뻗어 펼쳤다. 안에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김보라와 딸의 사진. 그 위에 빨간 글씨로 선택하세요. 딸 아니면 침묵. 주먹을 쥐었다. 이계자식. 창문으로 다시 나와 윤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납치당한 겁니다. 뭐라고요? 박도진이 데려간 겁니다. 윤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모릅니다. 하지만 찾아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윤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누구입니까? 이강범이요. 받으십시오. 자연스럽게. 윤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강범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 씨, 지금 어디세요? 집 근처요. 왜요? 장로님이 찾으세요. 급한 일이래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시래요. 무슨 일인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오래요. 전화가 끊겼다. 윤혜진이 나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함정입니다. 당신도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가십시오. 네. 대신 제가 따라갑니다. 멀리서.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윤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선생님, 제발 조심하세요. 윤혜진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골목 구석에 몸을 숨겼다. 약 10분 후, 건물 뒷문이 열렸다. 이강범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네, 장로님. 윤혜진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나는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금이야. 이강범 씨. 이강범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다. 누구세요? 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김현수입니다. 아, 새로 오신. 이강범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일로 여기? 담배 한 대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담배요. 집에 두고 왔는데. 이강범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배를 한 개 건넸습니다. 여기요. 고맙습니다.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강범 씨,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습니까?
5년 됐어요. 박 장로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강범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좋은 분이죠.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이강범이 담배를 3개 빨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뭔가 있어. 이강범 씨, 혹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 씨,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갔습니다. 이강범이 내 팔을 붙잡았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놔주십시오.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이강범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당신도 위험해져요. 이 사람, 알고 있어. 나는 이강범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알고 있죠? 박도진이 뭘 하는지. 이강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르는 게 나아요. 사람이 죽어도요. 30년 전에도 죽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이강범의 손이 떨렸다. 그걸 어떻게? 나는 그때 담당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강범이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장로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이상한 걸 시키더라고요. 무슨 일들을 시켰습니까? 사람들 감시하고, 협박 문자 보내고, 증거 없애고. 이강범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제 약점도 잡혔어요. 옛날에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역시 약점을 잡는 게 그 자식 수법이야. 이강범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강범이 고개를 들었다. 진짜요? 네. 도와주십시오. 증거만 있으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강범이 한참을 망설였다. 건물 안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제발, 제발요. 윤혜진의 목소리. 이강범이 주먹을 쥐었다. 알겠어요. 고개를 들었다. 도와드릴게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저도 좀 살려주세요. 균열이 시작됐어. 약속합니다. 당신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강범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거 사무실 마스터키예요. 밤에 CCTV 끄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왜 그 시간에 끕니까? 백업 때문에. 자동으로 꺼져요. 그때 들어가세요. 열쇠를 내 손에 쥐어줬다. 그리고 장부는 서랍 이중 바닥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이강범이 주변을 살폈다. 성경책 아니에요. 박 장로님이 들고 다니는 그 헌 성경책. 상징물 안에 숨겨뒀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금고요. 비밀번호는 그때였습니다. 뒷문이 벌컥 열렸다. 박도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 이강범. 여기서 뭐해?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김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죠? 박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강범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담배 얻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둘이 이렇게? 박도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이강범의 손에 든 열쇠를 봤다. 강범아,
그게 뭐야? 이건. 박도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이강범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로님. 저는 이 새끼가. 박도진이 이강범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감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문이 열렸다. 윤혜진이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 선생님. 박도진이 돌아봤습니다. 윤혜진을 쫓아 2명의 남자가 나왔다. 직원들이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강범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도망쳐야 합니다. 뭐? 빨리요. 윤혜진의 손을 잡고 뛰었다. 이강범도 따라왔다. 저 새끼들 잡아. 박도진의 고함.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다.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빨리 출발하세요. 택시가 달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박도진이 거리 한가운데 서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 선전포고야. 완전한 전쟁 선포. 카페로 돌아와 3사람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아직도 떨고 있었고 이강범은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때리진 않았어요. 손을 쓸어내렸다. 그냥 협박만. 나는 이강범을 쳐다봤습니다. 이강범 씨 성경책 금고 비밀번호를 아십니까? 1215. 무슨 의미입니까? 이수진 씨. 돌아가신 날짜요. 12월 15일.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미친. 그리고 선생님. 이강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보라 씨. 지하에 있어요. 뭐라고요? 봉사단 건물 지하. 비밀 창고가 있어요. 거기 가끔 사람들 가둬놔요. 주먹을 쥐었다. 지금도 거기 있습니까? 아마. 나는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새벽 3시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윤혜진이 소리쳤다. 위험해요. 지금 박 장로가 완전히 경계 태세일 텐데.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합니다. 이강범을 쳐다봤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강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드디어 내부 조력자가 생겼어.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수 선생. 박도진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재미있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하시죠. 무슨 소리입니까? 강범이 그리고 윤혜진. 다 돌려보내세요. 그럼 김보라는 살려드릴게요. 웃음소리. 안 그러면 30년 전처럼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윤혜진과 이강범이 불안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윤혜진의 떨리는 질문.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오늘 밤 끝냅니다. 주먹을 쥐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